어, 자, 오늘 배울 거는 그 시밀링크에 스테이트 플로우라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말하자면 그 하위 제어기라는 건 레퍼런스 줘서 그걸 트래킹하는 게 이제 하위 제어기고, 상위 제어기는 이 제어 모드를 결정을 하는 거예요. 제어 모드.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제어한다고 하면 얘 운전 조건이 다르잖아요. 그쵸? 운전 조건이 뭐 차량 출발하는 운전 조건도 있고, 뭐 고속도로에서 달리는 운전 조건도 있고, 그래서 그때마다 이제 모드를 구분해가지고 레퍼런스를 다르게 줘야 돼. 그죠? 레퍼런스를 다르게 줘야 되니까 이 상위 제어기를 설계를 잘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어 모드를 잘 구분을 하고 현재 상황에 맞는 레퍼런스를 던져줘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럴 때 쓰는 게 이제 스테이트 플로우예요. 이 모드를 구분하고 이제 현재 상황을 판단하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배워두면 나중에 이제 잘 써먹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본 강의 과목을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일반적인 제어로직의 구조를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모든 제어 로직은 두 가지 파트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상위 제어기가 있고 디시전 메이킹을 하는 상위 제어기가 있고 컨트롤 파트.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모든 제어 과목에서 다루는 건 다 이 컨트롤 파트라고 했죠. 하위 제어기. 그래서 밑에 그림을 보시면 이 컨트롤 파트 부분을 보면 레퍼런스 받아서 그 에러를 통해서 그냥 컨트롤러 설계하면 이제 제어가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 실제로는 모든 프랙티컬한 이제 제어 로직은 이 상위 제어기가 달려 있다는 어떤 제어 모드를 결정할지, 어떤 제어를 할지를 결정하는 이제 디시전 메이킹 파트가 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디시전 메이킹 파트에 초점을 맞추려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전기차의 구동 모터 제어를 예로 한번 들어보면, 운전자가 지금 차가 멈춰 있어요. 주차장에 멈춰 있는데, 다음과 같이 차량 조작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기어 레버를 P단에 있다가 D단으로 옮기고, 그리고 브레이크에서 밟고 있었는데 브레이크 페달 떼고 그 엑셀을 20% 밟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이 차한테 원하는 건 뭐예요? 차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 상황에서. 차가 이제 멈춰 있었으니까 빨리 가고 싶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출발 제어를 하고 싶은 거예요. 출발 제어. 그래서 출발 제어 모드로 가라. 실제로 자동차 제어 로직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를 출발 상황, 뭐 여러 모드 상황을 나눠가지고 지금 운전자 입력과 차량 스테이트를 봤더니 지금 차속이 0인 상황에서 운전자가 엑셀을 밟았다. 출발 제어를 해야겠다 되는 거죠. 출발 제어 모드가 되면 거기에 맞는 구동 모터의 목표값이 생성이 됩니다. 그렇죠? 부드럽게 출발해야 되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엑셀 페달은 20%가 아니라 100%를 밟았어. 풀악셀을 밟았어. 그러면 더 이제 레퍼런스를 바꿔서 더 이제 나가야겠죠. 더 크게 해서 빠르게 이제 가속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이제 디시전 메이킹 파트가 이런 게 있다는 걸 좀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이런 이제 제어 판단, 제어 모드 판단 설계에 특화된 소프트웨어 툴이 이제 스테이트 플로우예요. 스테이트 플로우. 그래서 이제 스테이트라는 개념이 있고 순서도 개념을 이용해서 상태를 판단하고 제어를 실행하기도 하고 제어로즈 설계를 가능한 거죠. 어,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전기차도 이렇게 제어 모드가 나눠져 있는데 현재 이제 운전자 조작에 따라서 이게 뭐 크루즈 상태인지 포스팅 제어 상태인지 가속 상황인지 정지 상황인지 이런 식으로 다 구분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매트랩에 있는 가장 이제 기본적인 예제가 요거예요. 요거. 이게 이제 요거 여러분들 다 익히셔야 되는데 일단 보시면 이게 이제 히터 온도 제어예요. 히터 온도 제어라고 해서 여기 이제 알고리즘 보면 현재 온도가 레퍼런스 온도보다 어, 낮으면 예를 들어서 온도가 20도 미만이면 온 스테이트로 천일을 하래요. 그러니까 히터를 켜야 되니까. 그리고 20초 후에 20초만 켰다가 오프 스테이트로 천이해라. 라는 이제 알고리즘을 이렇게 구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히터의 상태를 두 가지 스테이트로 정의를 해요. 오프 상태랑 온 상태. 그렇죠? 그래서 어떤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오프 상태로 갔다가 온도가 너무 떨어지면 온 상태로 간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중간중간에 이 판단하는 알고리즘들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 이제 다루는 방법을 오늘 좀 배우려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문법을 쓰려면 이 블록들이 하는 역할을 알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차량의 스테이트를 정지 상황과 크립 상황으로 제가 나눴어요. 크립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운전해 봤나요? 운전면허 다 있어요? 그 D단에 넣고 D단에 기어를 넣고 그냥 브레이크에 발만 떼면 차가 움직이나요? 안 가나요? 가죠. 그게 되게 천천히 가잖아요. 그게 이제 크립이에요. 엑셀은 안 밟은 거. 그래서 정지랑 크립 상황을 구분을 했어. 그리고 어 조금 복잡하게 써 놨는데 이제 변수를 써야 돼요. 뭐 엑셀 페달을 밟았는가,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는가, 차량 속도 이렇게 이제 세 가지 변수를 두고 조건을 정한 거예요. 조건을. 현재 내가 차량 정지 상태야. 스테이트가 정지 스테이트야. 근데 어 엑셀은 밟지 않고 브레이크도 안 밟았어. 근데 D단이야. 그럼 크립으로 가야 되잖아. 그쵸? 그다음에 크립 상태에서 브레이크를 밟고 차속이 1 미만이면 정지로 또 가잖아. 그래서 그거를 이제 밑에 이렇게 표현을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 그림을 다룰 수 있으면 돼요. 그래서 요 네모난 애가 있어요. 여기 이제 왼쪽에 여기 이제 네모난 애 클릭하고 이렇게 이제 그리면 되는 건데 지금 제가 스탑 두 개의 스테이트를 정의를 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정지 스테이트랑 크립 스테이트가 있고 어 딱 그 알고리즘을 켰을 때 처음에 어디서 시작을 할 거냐는 요 화살표가 정하는 거예요. 점이 있는 화살표. 점 있는 화살표. 그래서 딱 이 알고리즘이 켜지면 스탑 상태에서 일단 시작을 해요. 그래서 스탑 상태에 있어. 있다가 내가 엑셀을 밟았는지 브레이크를 밟았는지 그 변수명을 제가 엑셀 패드, 브레이크 패드 이렇게 제가 도입을 한 거예요. 로컬 변수를. 그래서 이게 이제 둘 다 0이면 엔드 조건으로 둘 다 0이면 크립으로 가게 해 놓은 거죠. 그래서 크립으로 갔다. 크립 스테이트로 갔어. 내가 현재 크립 스테이트야. 근데 갑자기 이제 브레이크를 밟았어. 이 사람이. 그래서 브레이크 패드라는 변수가 1이 된 거예요. 1이. 근데 브레이크를 밟다가 차속이 1 미만이 되면 거의 정지잖아요. 그래서 정지로 가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두 스테이트를 왔다 갔다 하면서 어 이제 얘가 이제 상위 제어기 알고리즘을 하는 거죠. 그러면 얘가 이제 출력하는 이 전체 알고리즘이 출력하는 값이 이 vehicle state라는 값이에요. 요거. 그래서 스탑 상황일 때는 vehicle state라는 변수에 1을 대입을 하고 만약에 크립 상황이라면 vehicle state에 2를 대입을 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알고리즘의 출력값만 보고 얘가 무슨 상황인지를 알 수 있는 vehicle state 값을 딱 출력을 매저를 해봤더니 2가 나왔어. 그러면 얘는 크립 상황이에요. 이해되죠? 그래서 그러면 얘 2가 나왔네? 그 2에 맞는 레퍼런스를 또 넣어주는 거지. 하위 지역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상위 지역이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본적인 매뉴얼처럼 제가 작성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활용을 하면 돼요. 지금 본 과목이 아니더라도.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문법이 이 화살표를 해놔요. 이 화살표가 천이잖아요. 천이. 트랜지션이 일어나는 건데 이렇게 대괄호로 하면 if문이에요. if문. 그러니까 이 조건을 만족을 하면 조건. 이걸 만족하면 천일을 해라. 그렇죠? if문이 아니라 조건이라고 할게요. 그다음에 여기다 만약에 이 천이 하면서 어떤 액션을 하고 싶으면 이렇게 중괄호로 표현하면 중괄호. 여기로 천이 하면서 여기다 중괄호로 어떤 알고리즘을 작성을 해주면 걔는 이제 실행문이 되는 거고 대괄호로 이렇게 한 거는 천이 조건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상태 내용 작성 문법 제가 다 자세히 설명을 해놨는데 일단 스테이트 이름은 그냥 맨 위에 써주는 거예요. 스탑 스테이트다. 그다음에 EN은 엔트리의 의미인데 이 상태로 천이 됐어요. 천이가. 그러니까 되자마자 어떤 일을 할 거냐. 의 의미거든요. 엔트리. 그래서 얘는 엔트리 조건을 보면 딴 데서 놀다가 스탑 스테이트로 천이가 됐어. 그러면 비이클 스테이트라는 변수에다가 1을 대입을 해. 그러니까 천이 됐다는 걸 알려주는 거죠. 그다음에 뭐 스탑 카운트라는 변수에다가 1을 대입을 해. 이게 이제 액션이죠. 액션, 실행문. 그다음에 DU는 듀링의 의미라서
이 스테이트에 머물러 있는 동안 계속 실행을 하라는. 그래서 저는 이 스테이트에 머물고 있는 시간을 알고 싶어. 스탑 스테이트에 뭐 몇 초나 머물러 있는지 그걸 알고 싶어서 듀링에 보면 이 스탑 카운트라는 변수를 계속 일씩 증가시켜줘. 그래서 나중에 스탑 카운트를 재보면 얘가 스탑 스테이트에 얼마나 머물러 있는지 알 수가 있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액션을 넣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EX는 여기 지금 없는데 exit의 의미라고 제가 써놨어요. 그래서 EN, entry, during, exit가 있는데 exit는 이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천이되어 나갈 때 어떤 액션을 할 거냐.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exit는 저 여기서 작성을 안 했고. 그래서 이 스테이트 플로우의 특징이 뭐냐면 동시에 여러 스테이트일 수가 없어. 이 중에 한 스테이트만 이제 점거를 하고 있는. 그렇죠? 동시에 여러 스테이트일 수 없는 거. 그다음에 이렇게 어떤 이 동그라미로 이프문을 쉽게 짤 수가 있어요. 이 동그라미 접합점이라고 하는데 아까 그 큰 네모 말고 이 동그라미를 써서 간단히 이제 이프문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면 이렇게 들어왔어요. 여기가 시작점이죠. 이 점이 있는 화살표가 시작점. 그래서 접합점을 들어갔어. 그다음에 1번과 2번이 있어요. 그러면 일단 숫자 낮은 것부터 일단 지나가. 그래서 가서 봤더니 비이클 스테이트가 비이클 스피드가 100보다 크면 여기로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조건문이잖아요. 대괄호. 근데 100보다 크지 않아. 그러면 2로 가는 거예요. D를 찾아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if문으로 만들 수 있겠죠. if문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뭘 판단하는 로직이냐면 얘가 속도가 100보다 크냐 작냐를 이제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하이스피드 플래그라는 변수가 있어가지고 내 현재 베이클 스피드가 100보다 크면 하이스피드 플래그에 1을 대입해라. 아니면 2번 길로 가고 0을 대입해라. 그쵸?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제 나머지는 저랑 이걸 이제 좀 실습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매트랩을 켜주시고 간단한 알고리즘 한번 짜보려고 하거든요. 일단 첫 번째 예제로 요 엘리베이터 알고리즘 있죠? 여기 보이나요? 승객 하중이 500km를 초과하면 0을 출력하고 근데 500km 이하면 1을 출력하는 로직을 이제 작성을 하는 거예요. 스위치 로직을. 이게 그러니까 그 10,000원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로직인데 그 기준값이 이제 500이 되는 거죠. 50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일단 지금 초기 세팅을 시그널 빌더라는 게 있어요. 여기 이제 바탕화면 누르고 시그널 빌더를 한번 쳐볼게요. 요거 뜨나요? 제 거는 매트랩이 너무 오래돼가지고 버전이 좀 다른데 이 모양이 떠야 되거든요. 요 블록. 이 블록 찾았죠? 못 찾았네. 없는 것 같아요. 아마 이름이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시그널. 시그널 제너레이터 뭐 이런 거 있네.
제 거가 2016 버전이라서 학생들만 좋은 거 사주고. 이거 이름이 있을 텐데. 시그널 치면 뭐 안 나오나요? 그러면 사인파로 해볼까요? 사인파? 사인파 해야 되거든요. 사인 함수 있죠. 사인, 사인 웨이브? 사인 웨이브. 사인 웨이브는 있죠. 요거를, 어, 얘를 한번, 잠깐 숫자를 한번 정해봐야 되는데, 바이어스를 500으로 두고, 바이어스를 500을 두고, 앰플리튜드는 20으로, 앰플리튜드 20. 그 다음에 프리퀀시를, 어, 0.1로 해볼게요. 0.1. 이렇게 하고, 출력해서 어떻게 나오나 한번 볼게요. 어, 바이어스를 490으로. 바이어스를 490으로. 요 신호를 보면 몸무게가 490이었다가 중간에 500을 넘죠. 그렇죠? 그러면 이 값이 500을 넘었을 때 여러분이 짠 로직이 1을 출력하도록 여기다 스위치문을 하나 만들어 볼까요? 스위치문. 얘를 입력으로 쓰고 요 사인 웨이브를 얘가 이제 웨이트예요. 액추얼 웨이트. 그래서 여기 이제 답이 있는데 답을 보지 말고 500을 초과하면 0이 되는 스위치문을 하나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저희가 옛날에 썼던 것 중에 스위치문이 있죠. 스위치문. 그래서 스위치문이 있는데 그리고 이제 기준 웨이트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기준 웨이트. 그래서 걔가 콘스탄트 500을 나타내는 기준 웨이트 변수가 있어야 돼서 콘스탄트를 500으로. 그래서 500이랑 이 액추얼 웨이트를 비교를 해가지고 얘가 500보다 크면 0을 출력하죠. 0을 출력. 근데 아니면 else 아니면 1을 출력. 그래서 500보다 크다 이거를 표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500보다 크다. 음, 얘죠. 릴레이셔널 오퍼레이터. 얘를 가져와서
입력이 500보다 크면 0을 출력해라. 그죠? 이렇게 되죠. 이거 어렵지 않죠? 그래서 요 입력 값이랑 이제 비교해서 볼 거예요. 이 스코프를 가져와서 입력과 출력을 비교해 보고 싶으면 얘를 스코프 옵션을 가서 레이아웃 이렇게 두 칸짜리로 만들어 주시고 이렇게 위아래 두 칸짜리 만들어 주시고 입력 어, 인풋도 두 개로 넘버 오브 인풋 있죠? 이렇게 그래서 입력 신호랑 출력 신호가 어떤 관계로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게 이제 500을 넘는 순간 0으로 떨어지게 신호가. 이럼 됐나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스위치 문이고, 그러니까 어렵지 않죠, 전혀. 그러니까 이거를 뭐 그냥 시언어로 짜도 되고, 그냥 if문 써서 그냥 간단히 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이제 살짝 꼬면, 꼬아서 좀 문제를 드리려고 하는데, 그래서 알고리즘을 짤 때 여러분들이 이런 엘리베이터 하중 로직을 짠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만원을 판단하는 로직을 넣었는데, 만약에 승객들의 하중이 내가 로직을 이렇게 짰어, 일단. 500 기준으로 온오프가 되게 짰어. 근데 승객의 하중이랑 그리고 이제 승객들이 조금 뭐 물건을 들거나 아니면 움직이거나 하면 이제 몸무게가 바뀌잖아요. 순간순간. 그래서 내가 490에서 510까지 이렇게 막 바뀐다. 예를 들어서 이제 노이즈가 껴가지고 노이즈 신호 같은 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계속 10,000원이었다 아니었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민감하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로직이. 그러니까 로직을 이렇게 짜면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써먹을 수가 없어요. 이런 스위치문을 이렇게 어떤 기준값 하나만 두고 온오프를 결정을 하면 오실레이션이 무조건 발생을 해요. 그래서 로직을 이렇게 짜면 안 되고 어떻게 짜냐면 보통 이렇게 짜요. 500을 초과하면 오프를 시키고 그 500을 초과한 상태에서 450으로 다시 떨어지면 다시 운행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엘리베이터를 타면 10,000원이 됐잖아요. 그러면 한 사람이 내리면 안 되고 두 명이 내려야 돼요. 이게 온오프의 어떤 스레스홀드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엔지니어링적으로 생각을 했어도 그게 맞잖아요. 이게 너무 오실레이션 있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요거를 한번 짜볼래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지금 스위치문을 이용을 해서 500을 초과하면 0을 출력하고 450 이하면 1을 출력하는 로직을 설계를 해보라.
혹시 짠 사람 있나요? 성공한 사람. 이게 이제 수업 흐름상 성공을 못 해야 맞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일반적인 스위치문으로 이걸 짜려면 되게 복잡해요. 이게 좀 머리가 꼬이죠, 계속. 그래서 제가 원래는 그 정답을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생각이 안 나가지고 어 그래서 이걸 짜려면 이제 바로 전 스텝에서 어떤 값이 떴고 그 과거 정보를 이용해서 이제 현재 거를 또 판단해야 되는. 그러니까 좀 복잡하게 짜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고 스테이트 플로우를 이용하면 훨씬 편하다는. 스테이트 플로우를 이용하면.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판단하는 게 이제 스테이트 플로우인데 스테이트 플로우로 쉽게 한번 짜볼게요. 쉽게. 자, 매트랩에서 차트라고 쳐볼게요. 차트. 여기 블록 이름이 차트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이런 애 나오죠. 네모. 그래서 얘를 더블 클릭 하면 이제 스테이트 플로우를 설계할 수 있는 이제 도화지가 나옵니다. 도화지가. 그래서 얘는 뭐냐면 현재 웨이트를 받아서 10,000원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로직이에요. 그렇죠? 입력이 하나고 출력이 하나예요. 그래서 일단은 스테이트로 지금 스테이트가 온오프 스테이트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스테이트 하나 이 왼쪽에서 네모 가져와서 이 스테이트 블록 가져와서 하나 여기다 적당한 크기로 이제 해주시고 이렇게 크기 변경도 됩니다. 이렇게 크기 변경해주고 또 얘를 온 스테이트로 둘게요. 온 스테이트. 그리고 엔트리 조건. 이 스테이트로 왔을 때 아웃풋을 여기서 아웃풋이라는 거는 10,000원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신호. 그렇죠? 불리언 신호예요. 그래서 0으로 둬요. 온. 그다음에 오프 스테이트가 있죠. 오프 스테이트 이렇게 이름을 오프로 해주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화살표를 끌어와요. 왼쪽 스테이트에서 아니면 자 이렇게 화살표 그렇죠? 끌어온 다음에 500을 넘으면 5%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웨이트라는 입력 변수가 있고 자, 여기다 천의 조건에다 써주는 이 화살표를 클릭한 다음에 대괄호로 천의 조건 웨이트라는 변수를 저희가 만들어 줄 거고 웨이트라는 변수가 500보다 크면 5% 천의해라 라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오프에서 온으로 갈 조건 웨이트가 450보다 낮으면 그죠? 웨이트, 웨이트가 450보다 낮으면 제로로 가라 라는 겁니다. 됐죠? 이게 어렵지 않죠? 451. 그 다음에 이렇게 이 밖으로 나가셔서 위로 여기 위에 화살표 눌러서 밖으로 나가셔서 이 맨 바깥에 있는 네모 얘를 오른쪽으로 클릭해서 탐색 익스플로어를 눌러줄게요. 그래서 add 데이터 add 데이터 위에 메뉴에서 add 데이터 그러면 얘가 이제 변수를 만들어줍니다. 스테이트 플로우에서 사용할 변수. 이제 저희한테 필요한 게 웨이트라는 입력 변수죠. 웨이트. 네임이 웨이트고 스코프는 입력이니까 인풋. 이렇게만 해주면 돼요. 그러면 얘 여기 구멍에 입구가 생겼죠. 여기 네모에. 그다음에 아웃풋도 만들어줘요. add 데이터 아웃풋이라는 변수. 얘는 실제로도 여기 스코프도 아웃풋.
됐어요. 이렇게 하고 꺼주면 이게 이런 애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알고리즘이 제일 잘 설계됐는지 보기 위해서 어, 아까 제가 액추얼 웨이트 만들어놨던 신호 있죠. 사인 신호. 얘를 주파수를 좀 빠르게 해볼게요. 주파수를 2라드 퍼 세컨 해볼게요. 2라드 퍼 세컨. 그래서 이 웨이트를 여기 입력에 연결해주고 그 다음에 이 아웃풋과 입력을 한번 비교를 해보는 거죠. 이렇게 이 상태를 해놓고 한번 고동을 시켜볼게요. 자, 저희가 스위치로 짠 로직 있죠? 얘를 보면 어, 내가 500 기준으로 떨어질 때마다 이렇게 온오프가 반복되잖아요. 반복돼요. 근데 내가 위에서 짠 이 스테이트 플로우로 짠 로직은 이제 450 이하로 떨어지지 않으면 이제 다시 온이 되지 않는. 그렇죠? 그러니까 오실레이션을 막아줄 수 있겠죠. 어, 잠깐 이게 잘못됐네. 온이 되면 아웃풋이 1이죠. 오프 되면 아웃풋이 1. 이제 지금 10,000원 상황을 따지는 거니까 여기 오프 되면 아웃풋이 1. 이렇게. 그쵸. 이렇게 되죠. 그래서 처음에 500보다 넘으면 10,000원 불을 띄워요. 그쵸? 10,000원 불을 띄웠는데 얘가 떨어져 봤자 470이잖아요. 그래서 떨어지더라도 이게 다시 오프가 되지 않는 거죠. 이 10,000원 불을 끄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두 명이 내려야 이제 꺼지는.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쉽게 짤 수가 있다는 거죠. 스테이트 플로우를 이용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봤으면 하는 게 요걸 한번 해볼게요. 요거를 한번 짜볼게요. 스테이트를 4개로 판단하는 로직인데 이제 천이 조건이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여기. 천이 조건이. 그리고 이제 변수들이 3개가 있죠. 엑셀 페달 변수, 브레이크 페달 변수, 비이클 스피드 변수. 그리고 출력 변수가 비이클 스테이트. 총 4개의 변수가 있고 그 비이클 스테이트는 이제 출력 값인데 얘가 1일 때 스탑이고 2일 때 크립, 3일 때 엑셀, 4일 때 브레이크 값을 출력하는 애로 이제 설정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메일로 그 시뮬링크 파일 하나 보냈는데 제가 한번 빠르게 다운 받아볼까요? 열리나요? 거기에 이거 얘 블록 있죠? 얘가 이름이 뭘로 돼 있어요, 혹시? 시그널 빌더예요, 그냥? 이게 예전 버전 거 가져갔구나. 자, 여기서 지금 예전에 그 저희 모터 제어했던 거, 프로젝트 했던 거 있죠? 그거인데 여기 제어기를 여러분들 제어기로 바꿔줄래요? 그 지금 뭐 없어도 돼요. 그건 하지 말고 이 차트만 바꿔주세요. 차트만. 이것만 여러분들이 짠 걸로 바꿔주세요. 아마 제대로 짰다면 이제 똑같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짠 걸로 바꿔주세요. 그다음에 이 로직 돌리려면 그 모터 파라미터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거 DC 모터 파라미터. 이것도 실행해 주세요. 이거 알죠? 이 파일 있으시죠? 이거 실행해 주시고
자, 됐죠? 여러분들 일단 스테이트 플로우 볼게요, 한번. 여기에 그 엑셀 페달, 브레이크 페달, 비클 스피드는 입력 변수죠. 그쵸? 입력 변수. 그래서 차트 익스플로 하셔서 이 변수들을 이렇게 일단 선언을 해주셔야 돼요, 여기. 입력 3개. 요거 해주고, 추가로 이 아웃풋 변수를 하나 더 만들어줄게요. 이거 레프라는 아웃풋 변수를 하나 만들어주세요. 요거 REF. 그럼 됐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만들어 놓은 시그널 빌더 얘를 연결을 해주세요. 브레이크 페달 입력과 엑셀 페달, 비클 스피드. 그 시그널 빌더 열어보시면, 자, 열어보시면 이렇게 제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상황을. 자, 그래서 봤더니 운전자가 5초에 엑셀 페달 밟았어요. 밟아가지고 그럼 비클 스피드가 증가하죠. 증가하다가 35초 때 엑셀 떼고 브레이크를 밟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서히 감속하는 이거를 제가 입력 신호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실제 차량에서 잴 수 있는 신호로. 그러니까 이 상황일 때 각각의 상황에서 비클 스테이트를 판별하는 로직을 만든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지금 모터 제어기가 달려 있잖아요. 상위 제어기. 여기다가 레퍼런스 값을 제가 바꿔줄 거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스탑 스테이트일 때는 모터가 안 돌아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레퍼런스를 0으로 주는 거예요. 레프 값을 0으로 해서 이제 세미콜론 해주시고 그 다음에 크립 스테이트로 갔어. 그러면 모터가 조금 구동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럴 때는 이제 20으로 해주고 그리고 엑셀 상황이 됐어. 엑셀을 더 밟아가지고 엑셀 상황이 됐으면 100으로 올려주고 그다음에 만약에 브레이크를 밟았어. 그러면 이제 브레이크 제어만 하면 되니까 구동 모터는 꺼라, 0으로 가라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좀 허접하게 짜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이 레퍼런스 값은 이제 이 제어 로직에 레퍼런스를 연결해 주는 거예요. 이해됐죠? 지금 뭘 하는 건지. 그래서 이거를 이제 실행해보면 일단 얘네들 다 입력을 해주세요. 여기 제가 만들어놨는데 브레이크 페달, 엑셀 페달, 비클 스피드 입력이 이렇게 나왔을 때 이게 선이 왜 끊어져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입력을 연결을 하고 다시 이제 실행을 누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켜보면 결과를 보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저희 PPT에 있는 것처럼. 요거까지 됐나요? 그래서 이걸 보면 뭘 할 수 있냐면 자 처음에는 정지였다가 얘가 0초 때 크립 상태로 간 거예요. 크립 상태로 갔고 얘가 엑셀을 밟기 시작하니까 엑셀 상태로 갔고 그 다음에 브레이크를 밟기 시작하니까 브레이크 상태로 간 거죠. 그렇죠? 그래서 네 가지 스테이트로 잘 분류하는 걸 봤어. 본 다음에 우리는 그 스테이트에 따라 레퍼런스를 다르게 줄 거잖아요. 레퍼런스 다르게 줄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레퍼를 연결해서 이렇게 연결해줬고 그때의 결과를 보자는 거죠. 여기 오른쪽 스코프에서. 그래서 그때의 제어 결과를 보면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크립 상태에서는 20으로 가라고 했는데 잘 갔고 엑셀 상황에서는 100으로 가라 했는데 잘 갔고 다시 0으로 가라 할 때도 잘 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상위 제어기를 왜 써야 되는지를 좀 이해를 해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스테이트 플로우 문법을 좀 익혀주시고 요게 이제 분명히 쓸 일이 있어요. 이게 이제 매트랩으로 일을 하다 보면 그러니까 제가 있었던 그 현대차에서도 이 스테이트 플로우로 그 양산 로직을 엄청 많이 짜거든요. 요걸로 그러니까 이걸 저도 그 회사 들어갈 때는 이걸 몰랐었는데 가서 그냥 회사에서 익힌 케이스고 이걸 좀 미리 알고 있으면 이제 비슷한 일을 할 때 이제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럼 됐죠? 그래서 요거를 정리해 주시고 다음 시간에는 그 카심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제 사용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 거예요. 그거를
그게 이제 그 프로그램이 2천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그거를 한 카피를 쓰려면. 근데 여러분들한테는 어떤 다른 방법으로 제가 전달을 해줄 테니까, 이제 프로젝트, 남은 기간에 좀 프로젝트를 할 수 있게, 제가 준비를 좀 해볼게요. 여기서 마칠게요. 여러분 고생 많으셨어요.